새벽 2시 30분 화장실 가려다 벽에 머리를 박아서 이마를 팔반을 꿰맸습니다. 전주에 사는 76세 박정숙 할머니가 응급실에서 한 말입니다. 매일 밤 11시에 잠들어도 새벽 2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요. 이제 밤이 오는 게 무서워요. 32년간 수면의학을 연구해온 68세 의사 이재문입니다. 당신이 매일 밤 건강에 좋다며 마시는 그 한 잔 때문에 뇌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김용호 할아버지는 15년간 새벽 3시 17분에 깼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7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죠. 건강에 좋다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깰까요? 그런데 우유를 끊고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주는 이것을 먹었더니 3일 만에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30년 만에 이렇게 깊이 잤어요. 하지만 우유만 끊으면 안 됩니다. 95%가 모르는 치명적인 4가지가 더 있거든요. 만약 이 영상을 지금 끄신다면 오늘 밤도 새벽에 깰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시면 일주일 안에 새벽에 한 번도 안 깨고 꿀잠 잘 수 있어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새벽 몇 시에 깨시는지, 잠들기 전에 뭘 드시는지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32년간 괴롭혀온 새벽 2시 30분의 저주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 비밀의 한 잔이 도대체 뭘까요? 우유인가요? 따뜻한 차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흔한 것들이 아니에요. 32년 동안 제가 연구해서 찾아낸 특별한 비밀이에요. 서울 송파구에 사는 77세 박정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15년 동안 매일 새벽 2시 30분에 깨셨어요. 잠들기 전엔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거든요. 밤에 뭔가 마시면 화장실 때문에 깰까봐 물도 안 마셔요. 그런데 왜 자꾸 깰까요? 할머니는 정말 답답해 하셨어요. 밤에 아무것도 안 마시는데도 새벽에 깨니까 이해가 안 되셨던 거죠. 그런데 제가 할머니께 한 가지를 권해드렸어요. 잠들기 30분 전에 특별한 한 잔을 드시라고 했어요. 선생님, 그럼 화장실 때문에 깰 텐데요. 할머니는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할머니, 이건 다릅니다. 한 번만 믿고 해보세요. 왜 이것이 그렇게 좋을까요? 우리 몸은 잠들 때 혈당이 떨어져요.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혈당이 가장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이 놀라서 위험해. 깨어나야 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별한 한 잔 속에 들어있는 천연 성분이 밤새 천천히 혈당을 안정시켜줘요. 그래서 새벽에 혈당이 떨어져서 깨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한 잔 속에는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맞춰주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신장에서 소변을 만들 때 너무 많이 만들지 않게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때문에 깨지 않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이것이 우리 몸에서 잠 호르몬을 더 많이 만들어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게 잘 수 있게 되는 거죠. 박정순 할머니는 제 말을 듣고 그날 밤부터 시작하셨어요. 첫날 밤 할머니는 걱정하면서 이 특별한 한 잔을 드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새벽 2시 30분에 깨지 않은 거예요. 오전 6시까지 푹 주무셨어요. 정말 신기해요. 뭔가 마셨는데 화장실도 안 가고 새벽에도 안 깼어요. 3일째부터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시간에서 20분으로 줄어든 거예요. 일주일 후에는 30년 만에 이렇게 푹 잤다고 하셨어요. 2주 후에는 낮에 졸리지 않고 기억력도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한 달 후에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는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원장님, 정말 감사해요. 이 작은 한 잔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 잠자는 게 무섭지 않아요. 그럼 이 비밀의 한 잔이 도대체 뭘까요? 바로 꿀소금물입니다. 미지근한 물 200ml에 천일염 한 꼬집, 그러니까 젓가락 끝에 살짝 묻을 정도만 넣으세요. 그리고 꿀 반 티스푼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
너무 짜거나 너무 달면 안 돼요. 입에 넣었을 때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살짝만 간이 나야 해요. 잠들기 30분 전에 천천히 드세요.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한 모금씩 천천히요. 하지만 꿀소금물만 마신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5가지 잘못된 습관들을 반드시 고쳐야 해요. 특히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인데 이것들 때문에 꿀소금물을 마셔도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계속 들어보세요. 잘못된 습관 5위는 바로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마시기입니다. 원장님, 우유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하던데요. 꿀소금물이랑 같이 마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큰 실수예요. 부산에 사는 71세 박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꿀소금물을 열심히 드셨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효과가 없었어요. 원장님, 꿀소금물도 매일 마시고 있는데 왜 새벽 2시 30분에 깰까요? 자세히 물어보니 할머니는 꿀소금물을 마시고 30분 후에 따뜻한 우유까지 마시고 계셨어요. 7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거든요. 왜 우유가 문제일까요? 우유에는 단백질이 8g이나 들어있어요. 이 단백질을 소화하려면 3시간이 걸립니다. 밤 10시에 우유를 마시면 새벽 1시까지 위장이 일하는 거예요. 위장이 일하면 체온이 올라가서 꿀소금물이 만든 깊은 잠이 깨져버려요. 게다가 꿀소금물 200ml에 우유 200ml까지 합치면 400ml예요. 이 많은 물 때문에 새벽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거죠. 박영희 할머니는 제 설명을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그럼 평생 좋다고 믿었던 게 꿀소금물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우유를 완전히 끊고 꿀소금물만 드시기로 했어요. 처음 3일은 힘들었지만 대신 따뜻한 물에 레몬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드셨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우유를 끊은 첫날 밤부터 새벽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어들었어요. 3일 만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일이 완전히 없어졌고 일주일 후에는 30년 만에 아침까지 푹 잤다고 하셨어요. 원장님, 꿀소금물 하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깨달았어요. 방해하는 것들을 함께 끊어야 진짜 효과가 나오네요. 여러분도 혹시 꿀소금물과 함께 우유를 드시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꿀소금물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우유는 반드시 끊으셔야 해요. 하지만 우유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4위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텐데 이것 때문에 꿀소금물을 마셔도 내가 완전히 쉬지 못해서 새벽에 깨는 거였어요. 잘못된 습관 4위는 바로 침실에서 TV나 스마트폰 보기입니다. 잠들기 전에 TV 보면서 누워있으면 졸려서 금방 잠들어요. 꿀소금물까지 마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게 바로 꿀소금물의 효과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습관이에요. 대구에 사는 69세 최진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도 꿀소금물을 열심히 드시고 우유도 끊었는데 2주가 지나도 여전히 새벽에 깨셨어요. 원장님, 꿀소금물도 매일 마시고 우유도 끊었는데 왜 새벽 3시에 깰까요? 자세히 물어보니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서 뉴스를 보면서 꿀소금물을 드시고 계셨어요. 퇴직 후 혼자 지내시면서 TV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처음엔 정말 좋았대요. 꿀소금물 덕분에 TV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서 금방 잠들었거든요. 그런데 새벽 3시가 되면 눈이 떠지면서 머리가 멍하고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TV와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파란빛 때문이에요. 꿀소금물이 우리 몸에서 잠 호르몬을 만들어내게 도와줘요. 그런데 파란빛을 보면 이 좋은 효과가 모두 사라져버려요. 우리 눈 안에는 잠 호르몬을 만드는 센서가 있어요. 이 센서는 어두우면 이제 잠잘 시간이야 라고 뇌에게 신호를 보내죠. 그런데 파란빛을 보면 아직 낮까?
그럼 계속 깨어 있어야지라고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파란빛이 우리 몸에 각성 호르몬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호르몬이 많으면 꿀소금물이 안정시켜준 혈당이 다시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새벽 3시쯤 갑자기 깨는 거죠. 최진수 할아버지는 제 설명을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그럼 TV가 꿀소금물의 좋은 효과를 모두 망치고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침실에서 TV를 치우고 꿀소금물을 마시기 1시간 전부터는 TV와 스마트폰을 모두 끄셨어요. 처음엔 너무 조용해서 불안하셨지만 대신 라디오로 클래식 음악을 작은 소리로 틀어놨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첫날 밤에는 잠들기까지 1시간이 걸렸지만 한번 잠들고 나서는 새벽에 깨지 않았어요. 3일째부터는 30분 만에 잠들었고 일주일 만에 아침까지 푹 주무시기 시작했어요. 원장님, 정말 신기해요. 머리도 맑아지고 낮에 친구들 만나는 것도 즐거워졌어요. 꿀소금물과 함께 TV도 끊어야 진짜 효과가 나오는군요. 하지만 TV와 스마트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3위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인데 이것 때문에 꿀소금물을 마셔도 혈압까지 올라가면서 새벽에 깨게 되는 거였어요.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계속 들어보세요. 잘못된 습관 3위는 바로 저녁 식사 후 바로 잠자리에 들기입니다. 배부르면 졸리잖아요. 그래서 밥 먹고 바로 누워서 꿀소금물을 마시면 금방 잠들어요. 이 말씀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꿀소금물을 마셔도 새벽에 깨면서 혈압까지 올리는 무서운 습관이에요. 인천에 사는 74세 김철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꿀소금물도 마시고 우유도 끊고 TV도 치웠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새벽에 깨셨어요. 원장님, 다 지키고 있는데 왜 새벽 2시에 깰까요? 꿀소금물이 저한테는 안 맞나 봐요. 자세히 물어보니 할아버지는 혼자 사시면서 매일 저녁 7시에 식사를 하고 8시쯤 되면 배가 부르니까 졸리다며 바로 침대에 누워서 꿀소금물을 드시고 계셨어요. 밥 먹고 나면 정말 졸려요. 소파에 앉아 있어도 꾸벅 졸고. 그래서 그냥 일찍 자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정말 금방 잠들었대요. 5분도 안 돼서 코를 골면서 주무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새벽 2시부터 시작됐어요.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깨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띵하고 목이 마르고 속이 답답했어요. 새벽에 깨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도 힘들어요. 혹시 심장병인가 싶어서 병원에 갔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혈압이었어요. 원래 120에 82던 혈압이 150에 95로 올라갔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꿀소금물이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위장에서 소화가 시작돼요. 이때 우리 몸의 피가 모두 위장으로 몰려가요. 그런데 누워서 자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 때문에 피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해요. 위장은 피가 더 필요한데 심장은 누워 있으니까 피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심장이 더 빨리 더 세게 뛰어야 해요. 꿀소금물이 안정시켜준 혈당도 소화 과정에서 다시 불안정해져요. 더 심각한 건 소화가 제대로 안 되면서 위산이 역류한다는 거예요. 이 위산이 식도로 올라가면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마르고 심지어 심장 근처까지 자극해서 두근거림을 일으켜요. 김철호 할아버지는 제 설명을 듣고 정말 놀라셨어요. 그럼 제가 평생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습관이 오히려 꿀소금물의 효과를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저녁 식사 시간을 바꾸셨어요. 저녁 6시에 식사하고 최소 3시간 후인 9시에 꿀소금물을 드시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2주째부터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3주째에는 완전히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주무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혈압이 130에 85로 떨어진 거예요. 원장님, 정말 감사해요. 이제 새벽에 깨지도 않고 혈압도 정상이고 무엇보다 낮에 기운이 넘쳐요. 하지만 식사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드디어 2위인데 이것 때문에 꿀소금물을 마셔도 뇌가 늙어가면서 기억력까지 나빠지는 거였어요. 이게 뭔지 정말 궁금하시죠? 계속 들어보세요. 잘못된 습관 2위는 바로 침실 온도를 너무 높게 맞추기입니다. 추우면 잠 못 자잖아요. 그래서 보일러를 24도로 맞춰놓고 꿀소금물 마시고 자요. 이 말씀도 정말 많이 들어요. 특히 겨울에는 거의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게 바로 꿀소금물을 마셔도 뇌를 늙게 만들고 기억력을 나쁘게 하는 무서운 습관이에요. 전주에 사는 76세 이순금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꿀소금물도 마시고 우유도 끊고 TV도 치우고 식사 시간도 바꾸셨어요. 그런데도 계속 새벽에 깨셨어요. 원장님, 모든 걸 다 지키고 있는데 왜 새벽 4시에 깰까요? 꿀소금물이 제게는 정말 안 맞나 봐요. 자세히 물어보니 할머니는 추위를 많이 타셔서 겨울이면 침실 온도를 26도까지 올리고 주무셨어요. 이불까지 두껍게 덮고 꿀소금물을 드시고 주무셨거든요. 추우면 몸이 떨려서 잠 못 자요. 따뜻해야 편안하게 잘 수 있잖아요. 꿀소금물까지 마시니까 더 따뜻하고 좋아요. 처음에는 정말 따뜻하고 좋았대요. 금방 잠들었거든요. 그런데 3개월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쯤 되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으면서 깨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무겁고 낮에는 멍하고 며칠 전 일도 잘 기억나지 않았어요. 어제 손자가 뭘 먹고 싶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요? 꿀소금물을 마셔도 이런가요? 할머니는 정말 걱정이 많으셨어요. 병원에서 치매 검사도 받아보셨는데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주의해야 한다고 하셨대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꿀소금물이 잠 호르몬을 만들어서 잠들게 도와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깊게 잠들 때는 체온이 2도씩 떨어져야 해요. 이게 바로 깊은 잠의 신호거든요. 체온이 떨어지면 뇌에서 이제 푹 쉬어도 되라고 판단해요. 그런데 방이 너무 뜨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체온이 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뇌가 아직 낮은가? 깨어 있어야 하나? 라고 헷갈려 해요. 결국 꿀소금물을 마셔서 겉으로는 잠들어도 뇌는 제대로 쉬지 못해요. 특히 깊은 잠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깊은 잠을 못 자면 뇌에서 독소가 제대로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뇌는 깊은 잠을 잘 때만 하루 동안 쌓인 나쁜 물질들을 청소해요. 그런데 깊은 잠을 못 자면 이 청소가 안 돼요. 그래서 뇌에 나쁜 물질이 계속 쌓이고 기억력이 나빠지고 심하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이순금 할머니는 제 설명을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그럼 따뜻하게 자는 게 오히려 꿀소금물의 효과를 망치고 뇌를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침실 온도를 18도로 낮추고 대신 따뜻한 잠옷을 입고 주무시기로 하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대요. 추위 때문에 잠들기까지 30분이 걸렸거든요. 하지만 한번 잠들고 나면 새벽에 땀 때문에 깨지 않았어요. 2주째부터는 20분 만에 잠들기 시작했어요. 3주째에는 30년 만에 이렇게 개운하게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한 달 후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기억력이 좋아진 거예요. 손자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며칠 전 일도 선명하게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원장님, 정말 신기해요. 머리도 맑아지고 낮에 졸리지도 않고 손자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즐거워졌어요. 치매 걱정도 없어졌고요. 하지만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1위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꿀소금물을 마셔도 생명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정말 무서운 습관이에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잘못된 습관 1위는 바로 술 마신 날 목욕하기입니다. 원장님, 술 마시고 목욕하면 술이 빨리 깨잖아요.
그래서 꿀소금물 마시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자요. 이 말씀을 들으면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요. 정말 위험한 습관이거든요. 창원에 사는 72세 박만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꿀소금물도 마시고 모든 습관도 다 고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에 친구들과 소주 2잔 마시고 집에 왔어요. 꿀소금물 마시기 전에 술 냄새 없애려고 따뜻한 물로 샤워했거든요. 할아버지는 욕실에서 쓰러졌어요. 다행히 아들이 빨리 발견해서 응급실로 갔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술 마시고 목욕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어요.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젊은 사람의 절반밖에 안 돼요.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혈액 속에 알코올이 2배 더 오래 남아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갑자기 확장돼요. 그러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장은 더 빨리 뛰어야 해요. 알코올 때문에 이미 부담을 받고 있는 심장에 더 큰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거죠. 더 무서운 건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지럽고 의식을 잃을 수 있어요. 욕실에서 쓰러지면 머리를 다치거나 물에 빠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어요. 서울에 사는 69세 박태홍 할아버지는 더 심각했어요. 저녁 식사 때 맥주 한 캔 마시고 식후 목욕을 하다가 쓰러졌는데 뇌에 손상을 입고 반신마비가 왔어요. 맥주 한 캔이 뭐가 대수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 정말 위험하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꿀소금물을 아무리 마셔도 이런 습관 때문에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박만수 할아버지는 그 일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술 마신 날은 절대 목욕 안 해요. 대신 물티슈로 가볍게 닦고 꿀소금물만 마시고 자요. 정말 간단한 변화였지만 효과는 놀라웠어요. 술 마신 다음 날에도 개운하게 일어나고 새벽에 깨지 않았어요. 원장님, 이제서야 안전하게 잠들 수 있어요. 가족들도 안심하고요. 여러분도 혹시 술 마신 날 목욕하고 계시나요? 오늘부터 당장 그만두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 위험해요. 목욕탕과 거실의 온도 차이 때문에 혈관이 더 큰 충격을 받거든요. 술 마신 날은 간단히 세면만 하고 꿀소금물을 마신 후 바로 주무세요.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려면 최소 6시간은 걸려요. 술 마신 날 목욕은 정말 위험합니다. 꿀소금물의 좋은 효과를 누리기 전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2년 동안 수면 의학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어요. 새벽에 깨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습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비밀이 바로 자기 전 꿀소금물 한 잔이었습니다. 미지근한 물 200ml에 천일염 한 꼬집, 꿀 반 티스푼을 넣어서 잠들기 30분 전에 천천히 드시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혈당이 안정되고 수분 균형이 맞춰지고 잠 호르몬이 잘 나와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하지만 꿀소금물만으로는 부족해요. 반드시 함께 고쳐야 할 잘못된 습관들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는 위장을 3시간 동안 일하게 만들어서 꿀소금물의 효과를 망쳐버려요. 침실에서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것도 파란빛이 잠 호르몬을 방해해서 꿀소금물을 마셔도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해요. 저녁 식사 후 바로 잠자리에 드는 것도 위산 역류와 혈압 상승을 일으켜서 새벽에 깨게 만들어요. 최소 3시간은 간격을 두셔야 해요. 침실 온도도 18도에서 20도가 가장 좋아요. 너무 뜨겁게 하면 깊은 잠에 들지 못해서 뇌 독소가 쌓이고 기억력이 나빠져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술 마신 날 목욕하기예요. 정말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꿀소금물 한 잔을 준비하시고 우유는 끊으시고 침실에서는 TV와 스마트폰을 치워주세요.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드시고 방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로 맞춰주세요. 7일 후에 여러분은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깊은 잠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새벽에 깨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오늘 밤부터 꿀잠 주무시길 바랍니다.